4월 13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라인 맞대결에서 안정감 있게 경주가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스컵 8라운드 류재민이 승부 타이밍을 너무나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이영민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영민하고 박중의 동반 입장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중이 아쉽게 3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1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타키가 고전하게 된다면 선행나설 장지훈과 유연으로 활에 나갈 수 있는 최순영의 직선 추입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순영하고 장지훈, 최순영하고 유연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최순영이 몸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장지훈하고 유연의 동반 입상으로 좀 고액으로 좀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었던 게 최순영이 좀 오랜만에 출전이었었기 때문에 선행 나섰었던 장지훈이나 유연으로 좀 공략해 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최순영의 추입을 한번 기대해 봤었던 것이 너무나 좀 아쉬움으로 남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수급 경주는 아닙니다만 15라운드 특성급 15라운드 정하늘이 빠지면 손재영하고 노영균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박용범까지 손재영, 노영균, 박용범을 묶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정하늘이 빠지다 보니까 수성팀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로 3쌍승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요경주 때 광명 특성급 16라운드 공태민이 빠지면 정혜민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세 자리 배당 3자로 시작하는 세 자리 배당으로 좀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서 상당히 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우수급도 상당히 좀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결승전 가지 못했었던 선수들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수급 12 결승은 상당히 좀 난해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공민우 외에는 연대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6명의 비노조 선수들의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류재민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고 원준호도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원준호가 고전하든 류재민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고요한 박대한, 김형모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박지웅도 가장 먼저 선행력을 발휘 나가면서 결승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웅, 고요한, 박대한, 김형모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송 전에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도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최순영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17주 만에 출전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최순영 아무래도 활용에 나가는 선수가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최순영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박대한도 바라봐야 되고 전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태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순영이 견주포로 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전일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라운드 때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장지웅 유연으로 활에 나갈 수 있는 최순영의 추입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17주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지웅이나 유연의 선행을 좀 먼저 인정했었더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 최순영이 좀 진로가 막히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명섭이 연이틀 좀 마크로 가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 화끈하게 힘을 쓰는 견주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홍기가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홍기도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명섭과 김홍기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섭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김명섭이 때렸을 때는 시속감이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최순영이 타정전으로 김명섭이 뒤로 꽤 차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섭과 최순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과 김홍기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공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준비도 마크 됐을 때는 빨래줄 경주로 가기 때문에 최순영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김준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소 좀 변수라고 한다면 김명섭도 최근 들어서 선행 타이밍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기는 김명섭만 믿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전종원도 이런 편성에서 좀 과감하게 힘을 쓸 최순영이 몰고 가고 박대한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초주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노조서들이기 때문에 김명섭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순영이 간만에 취입승부 펼쳐 나가는 경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만 금일은 취입이 나온다면 최순영하고 박대한의 동반 입상, 최순영하고 전종원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최순영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순영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순영보다는 아무래도 김명섭 쪽으로 좀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순영을 중심으로 노조선들과 협권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7주 만에 출전, 몸 상태가 무겁다는 점에서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김명섭과 김홍기의 동반 입장 쪽을 김명섭하고 최순영 후미권 꿰차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하죠. 김성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취입형입니다.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최근영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영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취입형 두 선수가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시속도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욱이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최근영이 자리 잡았을 때는 박종현이 아무래도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박종현이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겁죠.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닌 만큼 김성현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최근형 공태욱 정도는 훌러덩 넘어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보다는 직선 추입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최근형의 직선 추입발이 좋을지 김성현의 직선 추입발이 좋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성현의 선전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속감이 없기 때문에 두 선수가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취입 나오느냐 버텨내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김성현의 선전 가능성 쪽을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영이 박종현 활약에 나가고 공태욱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김성현의 취입이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성현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현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호준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영이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욱을 활약 나가게 된다면 최근영과 공태욱의 동반 입상으로 또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성현이 최근영을 완벽하게 떨궈내게 된다면 김호준 연대세력과의 동반 입상, 최근영이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욱과 협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성현하고 김호준이죠. 최근영하고 공태욱은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김성현하고 최근영이 직선 취입 대결에서는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란 점, 전 김성현의 선전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은 아무래도 공태욱, 김호준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릴 만한 선수가 없는 취입형 맞대결에서는 항상 이변으로 이어졌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볍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금요경주 때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수입을 당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최병일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기름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최병일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는 같은 성향 노재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최병일의 입맛에 맞는 선수와 홈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박정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정도 이런 편성에서 본인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속감이 괜찮아요. 최병일을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주느냐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최병일도 무리해서 박정 너무 세게 넘어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병일하고 박정의 동반 입장 쪽을 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의 뒤를 놓고 강재원, 김경갑, 장우준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병일하고 강재원이 또 해병대 모임을 함께 했었던 선후배입니다. 이번 회차 장재원의 몸 상태가 괜찮아요. 최병일의 뒷자리를 강재원이 마크에 나가서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한 만큼 최병일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정의 선행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이 무리해서 저치까지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종속만 유지가 된다면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최병일하고 박정의 동반 입장, 최병일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쉽게 짜진 편성인 만큼 최병일 중심으로 이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힘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박정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강재원이 끌어내서 터놓은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박정의 뒷자리를 장우준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최병일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야, 최병일이 고전하게 된다면야, 전 박정의 버티기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고 강재원이죠. 박정하고 장우준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최병일 빠지면 이들 중심으로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수월합니다.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느냐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전 박정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무리해서 후러덩 넘어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장우준의 틈새 공략이 최대의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라운드입니다. 김용모가 연이틀 한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계속해서 잡히면서 정윤혁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김형모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요한이 힘을 쓰고 장지용, 여기에 김시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형모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주드럭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민호 홈에다 두고 힘을 쓰게 된다면 넘어서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용모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 광명우스컵 11라운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최순영을 중심으로 장지훈과 유현우를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지훈하고 유현우가 힘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결국 최순영이 넘어서질 못했어요. 장지훈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좀 오랜만에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용모가 또다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정이 힘을 쓰고 고현이 몰고 가고 김시진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김용모가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에 김현호까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모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고현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고현이 장지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고현이 김시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형모 또다시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이번 편성은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중대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고현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장중에 잡힐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현이 가게 된다면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고현과 장중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고현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먼저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형모, 금일만큼은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최민호가 일창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요한의 습성상 먼저 내선 잡을 수 있는 김용모가 고요한만 넘어서는 견주도 가능한 만큼 김용모가 힘을 쓰면 최민호가 쫓아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모가 고요한만 넘어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용모의 선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이번 편성 공격적으로 배당이 어떻게 팔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모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좀 배당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정을 할 때는 희소감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용모가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배당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고현하고 장중희입니다. 고현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김용모 입장에서는 최민호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노저소들의 삼복승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모가 유리한 편성 하지만 고현 중심으로 노저소들의 협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0라운드입니다. 정동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대세력이 김주환하고 박동숙밖에 없는데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정동호가 견주 풀어 나가기에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박지웅이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정경규가 몰고 가는 경주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동호가 후미권에서 차가 나와야 되는데 차 나오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정동호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박지웅의 선행을 정경규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정동호 넘어서기 쉽지만 않죠. 장중도 박지웅도 요즘 선행감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경규하고 박지웅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정동호가 나오게 된다면 정경규의 뒷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정동호하고 정영규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가 그렇다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선행력을 발해 나가면서 견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박지웅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노련한 정영규의 직선 취발이 우선이다. 외선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동호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정동호도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견주팔 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웅을 활용해 나가면서 정동호가 짧게 취입해 나가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1호 경주만큼은 정동호가 상당히 좀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동호하고 정영규 정동호가 가면 정영규는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동호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정동호하고 박지웅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있다면야 정동호가 유리해요. 하지만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정영규에 비해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고 또 박지웅의 선에까지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높다고 정동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규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잘만 하면 정영규, 박지웅, 김태훈으로 이어지는 3복승 경주권까지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수급 11라운드입니다. 이영민이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형민 기복 심한다는 점에서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유현우가 힘을 써주고 이영민이 몰고 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유진하고 박철성이 과연 정예권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진이 7주 만에 출전 이래서 그런지 말해도 취입이 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박철성도 예전의 박철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행도 다소 좀 불안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현우가 힘을 쓰게 된다면 이형민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직선 취입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유현우가 힘을 쓰고 이영민이 몰고 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는 견주가 아무래도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민과 유현의 동반 입장 쪽에 이영민과 유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 아무래도 이유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영민의 뒷자리를 꿰차게 된다면 이유진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영민과 이유진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이 이유진과 호흡 맞춰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영민하고 유현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하고 이유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라고 한다면요 박철성이 초조보다 안고 있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주력 승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게 저치기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유현의 선행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유현우가 힘을 쓰고 이영민이 몰고 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철성이 좀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철성 머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성이 가게 된다면 이유진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이 가면 어차피 시속이 빠른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외선에서 이영민이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철성과 이영민의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철저하게 유연으로 활에 나가면서 이영민이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나름 시속감이 괜찮았었던 유연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영민이 이를 활에 나가는 경주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결승 1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공민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이 비노조 서들입니다. 공민우가 경주 프로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원준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배민구, 한탁기, 류재민, 김민균 여기에 동설팀 정윤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원준호도 연이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없죠. 주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타키라든지 김민군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서울팀 정윤혁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원준호가 정윤혁을 달고 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만큼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원준호 입장에서는 특성급 강급자들을 의식한 견주정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타키라든지 김민균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서 류재민이 전일 좀 너무나 타이밍 재다가 이영민에게 잡히면서 이영민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는 류재민, 직전 결승전에서도 완승을 거뒀었던 류재민입니다. 잡고 돌리면 11초 대 한 초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재민이 힘을 쓰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준호와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재민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 한탁기, 김민균, 정인혁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류재민 입장에서는 배민구를 뒤다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개인적인 친분도 상당히 두텁고 수성하고 금정은 또 창원 경기장에서 또 연합훈련까지 자주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류재민 입장에서는 아예 배민구를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배민구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류재민이 젖히고 배민구가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류재민하고 원준의 동반 입상 단 복승 중심으로 하되 류재민의 뒷자리를 배민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경상권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원준호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오히려 한타키를 활에 나가고 김민규는 원준호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준호하고 한타키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호의 뒷자리를 김민균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서 원준호하고 한타키입니다. 원준호하고 김민균 정도는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류재민이 분명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원준호가 결승전에서 또 욕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욕심이 많다면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힘을 쓸 수 있는 류재민의 선정 가능성, 원준호, 배민구 묶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류재민 중심으로 원준호, 배민구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 한타키, 김민균도 가능할 것 같고, 류재민을 중심으로 한타키하고 김민균을 양분해서도 삼복승 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원준호하고 류재민 힘대결 펼쳐나갈 수 있는, 여기에 김포팀 한타키, 김민균이 연대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